시작하기 전에 오늘 10분 시사경영, 세상에는 어떤 일이 좀 있는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계속 화두가 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챗 GPT 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당황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고민들. 근데 이 고민에 어떤 정확한 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 기계의 그 성장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요즘 제가 우리 연합뉴비 시작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인공지능 그런데 결국은 인공지능은 수단이고 인간 지능이 목적이더라고요. 근데 광고는 인간 지능이 계속 발달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제 여기 기사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네.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팩폭을 날렸는데, 전문직 변호사 밥벌이 뺏기나 AI 때문에 일자리 3억 개가 위태위태 이겁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게 문제는 그 인공지능이 그냥 프로그램형 인공지능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에서 일자리 3억 개가 위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는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위태로운 건 미국이 법제에 있어서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좀 보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AI는 글로벌 GDP, 국내 총생산을 연간 7% 정도 증가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평균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측되지만 노동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됐다.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시장이 이제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얘기한 변호사, 판사, 뭐 세무사,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던 직업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거 조금 더 읽어볼게요. 2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외신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이 만든 결과물과 구분되지 않은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향후 10년간에 걸쳐 글로벌 GDP를 연 7%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의 특징이 만약에 유연적이지 않고 유연성이 없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요. 예측이 가능한 업무들은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이 대처하면 더 잘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이런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세일즈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게 타산이 맞고 충분히 어떤 내가 구매 가능성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직 데이터로 해석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대표적인 게, 이게 대조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어때요? 예측 가능한 직업을 갖고 싶거든요. 근데 예측이 가능한 일들은 인공지능이 할 확률이 높으니 그럼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어떤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거죠. 대단히 유연적이고 자유로운 것은 아직은 그만한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학습되지 않았으므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안정된 직업의 딜레마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어떤 일을 찾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들의 공통점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HR, 그러니까 인재 관리 쪽에선 어떤 인재가 가장 적합한 인재냐라고 했을 때 예측이 가능한 인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고 이 인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고 그래서 이것이 딱 조합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딱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인재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재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인공지능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예측 가능한 적합도는 인간이 쉬울까요? 기계가 쉬울까요? 기계가 훨씬 쉽다는 거죠. 게다가 그 기계는요, 야근을 해도 야근비를 안 줘도 되고요. 마음을 안 써도 되고요. 왜냐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딱 그것만 해결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직업의 가치를
예측 가능한 쪽에 둔다면 이거는 인공지능 AI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RISK. 그 리스크란 뜻이 뭐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뭐 위험이라고 따지는데 엄격히 따지면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죠. 뭐예요? 엄격히 따지면 리스크는요, 불확실성입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40명이 넘게 들어오셨네. 예. 지금 하시는 일이요, 리스크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리스크가 높다.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직장 안 다니겠죠, 그죠?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되게 유연적이죠. 그 일은 인공지능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은요, 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드는 형태. 그 일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설득, 사람과의 어떤 교류를 만들어내는 일들. 근데 사람이 필요 없는 일들 있잖아요. 데이터 보고 내가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 일들. 심지어 이제 아까 우리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이것도 지적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막 요즘은 그 구글 무슨 프로그램에 돌리니까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근데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그려오는데 그 이미지를 갖다가 출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출품할 때 작가가 누구예요? 챗봇 이렇게 가는 거예요. 챗 GPT 이렇게.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그 일도 내가 볼 때 보편화가 돼서 그런 어떤 예술가의 활동도 예측 가능한 범위의 뭔가의 규칙을 만들어낸다면, 소위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그 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도 내가 과하게 의존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보편성이 인간의 전체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지만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적 불확실성을 좀 강조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어떻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창작이란 과정이 들어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나는 창조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적이다. 어때요? 지영 씨 하는 일은 좀 창조적이에요? 90% 이상은 좋아요. 그럼 인공지능과 대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만들기를 조직을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일에서는 이제 인간이 떠나고 인공지능에 대체할 유료가 많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데이터는 계속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예측 가능한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데이터와 상관없이 이 데이터가 있지만 이 기반에서 정말 데이터를 뒤집을 만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느냐,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느냐, 자기만의 어떤 핵심의 코어 밸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인간다운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이런 일을 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데이터를 뒤집을 만한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뭐가 중요해? 라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과 함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쓰레기 문제죠. 예. 환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플라스틱 제조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에서 플라스틱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못 쓰는 이유는 왜 그러죠? 아니,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이런 거죠. 그 법제로 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기준을 딱 정할 때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환경은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의 기본을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대적 요구의 기준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얘기는 직업입니다. 안정된 직업.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권하는 것이 옳은가? 안정된 직업에 줄을 서게 만드는 것이 옳은가? 우리나라는 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왜 그런가? 그럼 잘리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 잘리지 않는다고 그 일이 안전한가라는 이 안정된 직업의 딜레마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한번 가집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